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정책 관련된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최저임금 52시간 대란 코앞인데 이제 법석 떠는 문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주 52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도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법적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사비로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근거하더라도 주 52시간은 노동시간 연장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했을 때 주 52시간을 탄력근로제를 확대를 통해서 주 64시간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마크롱이 노란조끼 투쟁에 굴복한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 예산으로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한국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알바 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소득 격차를 완화시켜 가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내 권력투쟁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해경군 김씨 불기소 전 정부 수사했다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현재 집권여당 내에서의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쟁과 쟁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집권당 내의 권력투쟁의 선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사건 팩트 하나하나야 경찰, 검찰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기소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법원 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 법원 판결들조차도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향에서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의 권력투쟁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가 되거나 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문제라든가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야당들의 어떤 지지율의 상승 여부라든가 어떤 정책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TX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노조 천국 만든 사장 사퇴 반대한다는 철도노조라는 사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철도노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개별적으로 그런 조합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장 사퇴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철도노조가 사장 사퇴를 반대한 것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설을 뽑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총 산하 민주총 조합원이 90만에 달하고 수천 개 사업장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서 일만 발생하면 민노총을 물고 들어와서 민노총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선일보의 굉장히 악의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공격, 왜곡 보도, 왜곡 해설의 전형적인 사설이네요. 철도노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누구나 들어와서 글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사장 퇴진 반대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사장 사퇴 반대하는 철도노조 이렇게 사설 뽑으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나중에 조그만하게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정정보도를 하겠죠. 오보였다, 잘못이었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요.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보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수정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국경제신문은 철도를 공기업에 맡겨야 안전하다던 사람들 어디 갔나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공기업에 맡긴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공기업다운 시설 투자와 인력, 그리고 핵심 인력들, 그리고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중앙일보는 열차 탈선보다 더 무서운 낙하산 공기업의 조직 탈선 제목의 사설에서 비전문가 내보내야 국민이 안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비전문가라고 하면 기술자가 아닌, 철도 관련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을 사정이나 경영에 여러 자리에 포진시켰다, 그런 주장인데, 물론 기술자나 기술 사무직을 균형 있게 채용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영이 그런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 분야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CEO라고 하더라도 재정 재무 담당 CEO도 있는 것이고, 또 기술개발 관련된 그런 CEO도 있지만, 또 경제 경영의 전문가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하게 경영이 어우러지는 것이지, 단순히 뭐 그 철도 관련 기술자가 아니다, 그래서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코레일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인 또 다른 사고 막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선로건설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맡고,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이중구조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 이건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체제, 이것은 당연히 통합해야 하고, 그동안 철도노조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이걸 분리시키고, 또 철도 고래를 또 분리시키고, 수서발 고래도 분리시키고 민영화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화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공공성이 파괴되고, 인력을 축소하고 아웃소싱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평화가 북한 인권 가져온다는 것은 맞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평화가 인권을 더 정진시키지, 전쟁 인권을 더 정진시키나요?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은 전시 총동원 체제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국가든지. 그러면 전체적 국가화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인권은 유린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상황이 된다, 또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체제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들도 인권을 유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탄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 평화롭게 간다는 것은 뭐 인권이 완전하게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100% 인권이 지키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평화가 확대되고 평화 국면이 조성되면 인권은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과 관련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CEO 절반들이 답변하기를 긴축 경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 어깨 좀 펴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네요. 한국경제신문은 기업 활력, 투자 의욕 저하 요인 더 찾아낼 게 뭐 있나,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고, 매일경제신문은 홍 부총리 기업 현장 목소리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경기가 불황입니다. 수출과 내수 시장이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생산된 물건이 수출되거나 내수 시장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은, 재벌 대기업들은 규제 완화, 노동법 계약 프레임으로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규제 완화만 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시장 활성화된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미중 무역 전쟁에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문제에 있어서 수출이 예년처럼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또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홍 부총리가 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 건 당연하죠. 들어야죠.
그러나 기업가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함께 들어야 하고, 그것의 균형적인 그런 정책 반영, 정책 수립 집행,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제1야당 원내대표가 바뀌었죠. 중앙일보는 어깨 무거운 제1야당 원내대표 국민의 희망을 제시하라. 동아일보는 한국당 새 지도부 인적 쇄신 없이 보수 재건도 없다. 열경지신문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포퓰리즘 입법 견제 제대로 하라. 문화일보는 나 원내대표 경제 안보 실정 맞서 정책 투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뭐 이런 걸 하려면 국민에게 또 희망을 제시하려면 뭐 이게 보수 정당인데 최소한 상식적인 보수여야 하죠. 상식적인 합리적인 보수여야 합니다. 수구적인 그런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는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야당으로서의 그 투쟁을 해 나가려면 자기 스스로의 내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동아일보가 인적 쇄신을 얘기했는데 인적 쇄신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뭐 친박 비박이 뭐 내부 갈등은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 전원이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이 자기 배지를 떼고 내부를 혁신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나요? 그런 것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문을 하지만 실제 그는 주문대로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는 세금으로 96만 명 단기 일자리 창출, 고용 분야, 통계 개선 분야라고 하면서 이 공공근로라든가 단시간 일자리에 이를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이 마치 통계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각 부처의 뭐 공공근로를 비롯해 산시적 지원금을 등 이런 부분으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통폐합해나 예산을 통폐합해나 나가고 사업도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뭐 상호부조적인 아니면 시혜적인 또 일시적인 그런 지원 형태로서의 일자리 유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전국민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형태의 소득 이전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각 부처에 정말 쥐꼬리만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인 일시적인 그런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상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재정을 늘려야 하고, 이걸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교육비리 사설 교피야 건전을 못하면 교육부 해치로 나올 것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퇴직 이후 3년간 사립대와 사립 초중고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건절 방안은 반드시 당연히 마련돼야죠. 그리고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관계, 이것을 굉장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나서 취업을 하더라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에 있었다든가 교육부에 있었던 그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취업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학교라든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게 되려면 우선 거기에 적합한 낙하산 인사가 돼서는 안 되죠. 자기가 교육부에 있으면서 퇴직 이후에 거기 가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정부 관료들이 산하 공공기관을 만들고 그것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고 퇴직하면 그곳으로 가는 낙하산 인사로 가는 이런 악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가 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연동형 비례제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하자라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1948년에 재헌의회 헌법을 만든 재헌의회 국회의원은 198명이었습니다. 뭐 20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뭐 훌륭한 헌법을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뭐 만약 이게 300명을 더 늘린다면 현재 그 일본처럼 참의원 중의원 제도라든가 미국처럼 양하원 제도라든가 뭐 이런 어떤 국회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하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국회의원 줄이는 걸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뭐 최근에 나온 얘기로 보면 한 60여 명 더 늘려서 비례대표를 국회의원을 한 100여 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기득권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늘리는 그런 방식인데 국회의원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현행대로 하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저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 뭐 이게 뭐 광역 지역 비례대표냐 전국적 비례대표냐는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형식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출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저는 비례대표제로 선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대 내에서 학점 취득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화일보는 복무 중 21학점 취득 제도화까지 이런 군대 만들려 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군 포기 및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군인들이 이 휴식 시간이라든가 주말에 또 훈련이 없는 시간 이럴 때 뭐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뭐 전력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대학의 학점을 취득하게 한다. 이게 이제 교육 제도의 문제하고 국방 제도하고 문제가 이제 결합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적절한지 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군대 생활 1년 군대 생활하는 기간이 학업이 중단되고 또 사회에 취업하고 진출하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긴 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군대 내에서 이게 이제 학점 취득 문제를 하면 학점 관리, 학사 관리 뭐 물론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복잡한 제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나 이것을 뭐 호불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공론하고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